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 업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대기업 등의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대기업들의 갑질 논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법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가불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게 가불관계라는 게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그 납품 단가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탈취하는 그런 불공정 행위들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사실 통계만 보더라도 그 부분이 입증이 되는데요. 2011년도에 그 하도급 관련 분쟁은 126건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2016년에는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무려 800%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그 갑질이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1차 하청업체들이 그러한 원청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행위를 견뎌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하청업체들에게 그게 전가되면서 줄줄이 사실은 이게 도산하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그동안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1985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시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불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 공정에 신고를 하면 사실은 거래가 중단될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해결되기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가지 재벌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들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갑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는 건데 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거는 사실 지난해 12월 정도부터 그 진행이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2월에 공정위에서 그 하도급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3개의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이런 과제들을 개정안에 담겠다라고 해왔는데요. 그 과제들이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과제, 그리고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 협력 모델을 좀 찾아내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는 그 실효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개정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하도급 업체가 그 원청에게 일정 기간 그 계약 기간 중에 그 원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가 상승하게 됐을 때 그 상승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대금을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원유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러한 원재료 가격에 한정해서 이것이 오를 경우에만 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보다 확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전기요금 아니면 임차료가 올랐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은 다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이러한 요청을 만약에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원청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시정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도급 업체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좀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측면이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같은 경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서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최저임금이 또 결정이 되면서 2년 연속으로 이 10%대의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과연 누가 짊어질 것인가 이것도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원 사업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짊어지우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 원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도급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50%의 그 비율을 잘 살펴보니까 그중에서도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그 비율이 48%, 절반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 그 부담을 사실은 다 하도급 업체에서 짊어져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현실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도급법이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도급 업체가 이 대기업에게 우리 앞으로 대금을 올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손해라든지 아니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 짊어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서 협상을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조금 마련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원재료 값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를 넘어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신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다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거쳐서 분쟁을 조기에 사실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내용들 중에 하나 살펴보면 이 원가 정보와 같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그 부당 경영 간섭 금지 조항이 추가가 된 건데요. 공정위가 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요청하면 안 되는 경영상의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그 종류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걸 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은 원가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 내역이 기재된 원가 정보를 요청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매출 정보도 요청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거래 명부 같은 영업 관련 정보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제품 생산과 판매 계획을 담은 경영을 관련된 전략 정보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렇게 그 요청할 수 없는 정보를 고시한 이유는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다 요청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아서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해왔기 때문에 아예 이런 정보들의 제공을 원천 차단해서 대금 감액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조금 비판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법적인 조치도 이루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제도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도급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가불관계가 해소되는 거는 이렇게 단시간에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요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원청 입장에서는 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정 정도의 규제와 제한 그리고 나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견제 작용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견제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조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문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제도로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